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올해 말에 철거되는 태릉 국제 스피드 스케이팅장의 대체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그리고 철원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 토크에서는 추진 상황과 향후 선정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김태동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유치전이 어떻게 되는지 앞서서 이 건립을 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겁니까? 태릉 스케이트 경기장 같은 경우는 1974년도에 져서 한 50년 정도 됐는데요. 네. 이게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그 조선 왕릉 원형 복원 사업으로 그 부지가 돼 있기 때문에 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이제 향후 한 2008년에서 2009년 공사를 진행해서 2030년도에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옮겨야 되는 네,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예산이 건립하고 부지 선정하면서 한 2천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 아주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이 굉장히 지금 과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전국적으로는 7개 지역이군요. 네, 지금 경기도에서 김포, 양주, 그다음에 의정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철원, 그다음에 인천의 서구 7개 지역이 이제 신청을 했죠. 지금 상황이. 네. 거의 다 이제 수도권 아니면 강원도에 다 몰려 있군요. 수도권하고 이제 강원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결정 주체는 대한체육회 쪽일 테고 어떤 면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최종 결정을 내리느냐인데 어떤 점들이 주요 고려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가장 좀 우선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부분을 제1화두로 던졌거든요. 현재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의 추진 의지, 사업 의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축을 한 이후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의 어떤 확대 방안까지도 아마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체육회 관련 인사들이나 유망주들 쪽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막 나오겠군요. 예, 지금 아무래도 의견이 아무래도 빙상 스포츠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겠죠. 예. 네. 도내에서는 이제 춘천, 원주, 철원이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 세 곳을 좀 비교를 해주십시오, 연구위원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비교하는 건 좀 그렇고요. 네네. 장점을 좀 얘기를 하면 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우수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동계 스포츠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1934년도부터 빙상 대회를 이제 개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빙상인들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좀 호응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송암 스포츠타운에 빙상장이 있거든요. 하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유리한 점은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야외에 스케이트 400m 트랙을 설치했었는데 그게 이제 철거를 했었습니다. 춘천이. 그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빙상인들 사이에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GTX라든지 여주북선 전철, 그다음에 이제 GTX D 노선도 이제 되죠. 이제 착공하고 이제 개통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고속도로도 이제 3개가 있고 국도도 3개 국도가 있고, 그다음에 하여간 여러 접근성에서는 조금 한강 이남권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이제 중부권, 그다음에 경북, 그다음에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마 저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아마 이제 전 국민의 동계 스포츠 향유라는 부분 아마 내세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OC에서 지정을 했었죠. 의료센터. 의료센터. 그게 이제 원주 기독병원이,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역 내 대학도, 춘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대학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고등학교도 인근 부지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학습권 보장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동계 스포츠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는 게 그게 이제 좀 단점이 있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70년 동안이라는 어떤 세월 동안 네. 국가 안보라는 것 때문에 지역 발전을 못 이뤘다. 그리고 현재 그 군 유유부지를 좀 활용해서 스케이트장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방부라든지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문체부, 지자체의 어떤 협력 모델로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단점은 이제 교육 인프라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소도시라는 점이 좀 있군요. 예. 접근성만 보면 뭐 세 곳 다 뭐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강원도에서는 이 세 곳뿐만 아니라 강릉 쪽에서도 뭐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강릉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경기장이잖아요. 또 그런 부분인데 아쉽게도 그 논의는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도권 학생 선수들이 접근하기가 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거리가 좀 접근성이 좀 불리하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는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 뭐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 안에 꼭 이것을 유치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본다면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공모사업 자체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의지를 도에서 하기도 힘들 것 같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뭐 경기도도 뭐 세 군데가 지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뭐 어느 곳을 하기가 선정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는 좀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그 도내 지역 가운데서 이제 한 곳이라 선정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 나머지 4개 지역, 다른 지역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좀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데가 양주인데 양주의 그 시유지가 나리공원이 있는데 근데 거기도 한 5만 평 정도 부지, 그럼 많게는 뭐 그 2배 이상도 확대해서 뭐 개발하겠다는 그런 정보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양주 지금 현재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에서 한 30분 이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바로 옆 동네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분하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 거기도 뭐 접근성이 뭐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하고의 어떤 접근성, 그다음에 뭐 전철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전담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2023년부터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진포 같은 경우는 풍무 역세권 개발 지역에다가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이기 때문에 접근성, 그다음에 인천 서구는 뭐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하고도 가깝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에서는 저희 강원도가 조금 다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철원 가는 길에 뭐 동두천, 양주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마 스포츠하고 그다음에 경제, 법률 전문가 자문들로 일단 부지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원래 이게 4월 달에 결정이 되는 것인데 아마 여러 상황상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 건데 한 5월 달부터 이제 아마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심사하고 그다음에 면접하고 그다음에 현장 실사에서 부지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황 지켜봐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